100 몇 쪽이요? 119쪽이요. 자, 현재 A, B의 지구 자전축이 지구 공전 궤도면의 축에 대해서 기울어진 정도 H. 자, 보겠습니다. 자, A, B 시기에 A 시기랍니다. 자, A 시기가 있고 어서 오십시오. A 시기가 있고 B 시기가 이렇게 있답니다. 그죠? 자, 현재 A, B 시기의 지구 자전축이 지구 공전 교대면에 대해서의 축에 대해서 기울어진 정도 H, 공전 궤도면에 대해서 기울어진 정도 H. 자, 지구의 자전축이 공전 궤도면에 대해서 기울어진 정도 H. 원일점 마이너스 근일점까지의 거리값. 원일점 마이너스 근일점까지의 거리값이 X랍니다. 세차 운동에 의한 북극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세차 운동에 의한 북극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거랍니다. 이 세 가지네. 자전축과 공전 궤도면의 H가 뭐라고? H가 자전축이 지구 공전 궤도면에서 기울어진 자전축이 지구의 공전 궤도면에 대해서 기울어진 정도. 네. 기울어진 정도는 누가 커? 상대적으로 보니까 A가 큽니까? B가 큽니까? A가 크죠? 그죠? 기울어진 정도입니다. 자전축이 기울어진 정도. 자전축이 기울어진 정도인데 어디에 대해서 기울어진 정도라 했어? 공전 궤도면에 대해서 기울어진 정도라 했지. 그죠? 지구 공전 궤도면이 이렇게 있어. 지구가 이렇게 있어. 그죠?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면 봐봐. 지구가 이렇게 있어. 여기가 공전 궤도면이야. 자전축이 기울어진 정도야. 잘 봐. 자전축이 원래 있으면 원래 자전축이 이렇게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 그죠? 기울어진 정도 누가 큰 거야? 빨간색이 커? 초록색이 커? 초록색이 더 에? 빨간색이 더 크지. 지금 기울어진 공전 궤도면에 대해서 기울어진 정도다 이가. 지구의 공전 궤도의 축에 대해서 기울어진 정도야. 얘가 기울어진 정도가 크대 지금. 얘가 지금 작대. 그죠? 근데 우리가 배운 건 뭐야? 공전 궤도면의 수직에 대한 기울기지. 그럼 수직에 대한 기울기는 뭐한 거야? 작은 거지. 수직에 대한 기울기가 뭐한 거야? 큰 거지. 공전 궤도면의 수직에 대한 기울기는 얘가 작은 거야. 얘가 뭐한 거야? 수직에 대한 기울기가 뭐한 거야? 큰 거야. 수직에 대한 기울기가 클수록 뭐하다 했어? 연교차가 크다 했지. 이해됩니까? 그죠? 배울 때는 요걸로 배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원일점과 근일점 사이의 거리야. 원일점과 근일점 사이. 지구가 봐봐. 타원 궤도로 돈단 말이야. 이렇게 도는데 보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요 점 한 곳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가 무슨 점이라고? 근일점이야. 여기가 무슨 점이야? 원일점이야. 당연히 원일점 사이 거리 크죠? 그러면 지구가 타원 궤도가 20률이 커지면 타원 궤도가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럼 20률이 커지면 원일점에서 근일점까지의 거리를 뺀 값이 많다고 더 커지지. 맞죠? 그죠? 네. 원일점에서 근일점까지의 거리를 뺀 값이 뭐래? X래. 그죠? 원일점에서 근일점까지의 거리를 뺀 값이래. 얘가 크네. 얘가 많네. 작네. A 시기가 더. 현재보다는 커. 중간이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현재가 있으면 작으니까 현재가 중간입니다. 현재가 작고 맞죠?
그죠? 네, 원을점에서 그림점 뺀 값이. 그럼 얘는 20률이 커진 거고 20률이 작은 겁니다. 20률이 조금 작은 겁니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세차 운동에 의한 북극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나타낸다. 세차 운동에 의한 북극의 상대적인 위치. 북극의 위치입니다. 그죠? 자, 세차 운동에 의한 북극의 위치. 북극의 위치. 어디를 잡아야 돼? 세차 운동이 뭐야?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세차 운동이. 얘들 봐봐. 세차 운동을 해가지고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 돌잖아. 그죠? 지구가 북극의 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기울어진 적이 여기란 말이야. 그죠? 근데 이 세차 운동 방향이, 이 자전축의 방향이 변해 안 변해? 변한다고. 여기서 뭐 한다고? 이렇게 돈 다음에 자전축의 방향이 세차 운동에 의해서. 맞죠? 그죠? 그럼 현재 여기가 몇 도야? 현재가 여기지. 그죠? 현재가 0이야. 여긴데 A는 뭐였어? 360도네? 360도 뭐 한 거야? 현재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요. 자전축 방향이. 맞죠? 그죠? 아, A 시기는 자전축 방향이 세차 운동에 의한 방향. 기울기 방향. 자전축 기울기 방향. 자전축의 기울기 방향이 현재와 같습니다. 같음이고, 이건 뭐야? 반대지. 180도니까. 그죠? 이렇게 돌아야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어야 되지. 이해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자, 북극의 위치는 지구 공전 궤도면의 수직인 축을, 북극의 위치는 지구 공전 궤도면의 수직인 축을 기준으로 하고, 아, 북극의 기준은 지구 공전 궤도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한대, 이렇게. 네. 위치는 지구 공전 궤도면의 수직인 축을 기준으로 세차 운동에 따른 북극의 위치를 각도로 나타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겠습니다. 봅시다. 자전축의 경사각과 지구 공전 궤도 20률의 변화, 세차 운동 이외에 다른 요인은 고려한답니까? 안 한답니까? 안 한답니다. 맞죠? 네. 수직에 대해서 기울어진 정도가 크면 이건 연교차가 뭡니까? 연교차가 커지는 거지. 그죠? 네. 그 다음에 근일점과 원일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이거 북반구야 남반구야? 일단 봅시다. 그 다음에 기울어진 방향이 반대가 되면 계절도 반대가 되겠죠. 여름 겨울이. 자, 공전궤도 20률은 A 시기가 B 시기보다 크다. 20률은 찌그러진 정도가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그죠? A 시기가 B 시기보다 커? 아니죠. B 시기가 더 크죠. 원일점에서 근일점을 뺀 값이 크면 클수록 20률이 커지는 거잖아. 자, 우리나라는 A 시기가 현재보다 우리 남반구의 여름 기온이랍니다. A 시기가 현재보다 높다. 자, 보니까 현재보다 기울어진 정도는 커, 안 커? 그죠? 기울기 방향은 똑같죠? 현재하고. 근데 원일점과 근일점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져, 현재보다 더 멀어졌어. 커졌어, 작아졌어? 커졌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기울어진 정도는 지구가 여기잖아. 기울어진 정도가 현재보다는 조금 더 크고 작은데 현재가 여기 있으니까. 그죠? 크고 원일점과 근일점 사이에 더 거리가 현재보다 많은데 조금 멀어졌대. 지구는 봐봐.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잘 보세요. 태양이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그죠? 지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남반구 여기 뭐야? 여름이지. 그지? 근데 B처럼 되면, A처럼 되면 뭐 한다고? 기울어진 정도가 현재보다는 커, 안 커? 현재보다 기울어진 정도는 더 크지?
그럼 연교차가 현재보다는 커지겠네. 요 요인 때문에. 그 다음에 찌그러진 각도가 현재보다 더 커진대. 찌그러진 각도가 현재보다 더 커지면 이렇게 되면 여름철이 더 가까워져 안 가까워져? 가까워지겠네. 그죠? A 시기가 현재보다 높아 안 높아? 높겠네. 이해됩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나라 합시다. 자, 우리나라의 기온의 연교차는 B 시기가 현재보다 클 겁니다. 일단은 자전축의 기울기가 현재보다 크니까 연교차는 커질 거야.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원일점과 클일점이 반대가 됐지. 그죠? 기울기 방향도 반대가 됐어. 기울기 방향도 반대가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볼게. 일단 요거 볼게. 자, 현재는 요게 현재야. 여기가 북반구는 기준으로 여기가 겨울이야. 여기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가 원일점에 있을 때가 여름입니다. 근데 기울기 방향이 현재와 뭐 됐어? 반대가 됐지. 그죠? 현재와 반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여름이 되고 여기가 뭐가 될 거야? 겨울이 될 겁니다. 여기가 북반구는 겨울이 될 거야. 아, 그러면 가까이 있을 때 여름이고 멀리 있을 때 겨울이니까 연교차가 커져 안 커져? 연교차 커지겠네. 근데 자전축 기울기도 더 커진대. 연교차 더 커지겠네. 그죠? 근일점과 원일점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진대. 그럼 근일점일 때 더 가까워지겠네. 연교차 커지겠네. 그죠? 기온의 연교차는 B 시기가 현재보다 더 당연히 크겠지. 전부 다 커지는 요인이지. B 시기가 되면. 어렵죠? 여러 개를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돼요? 세 개를 다 고려해야 돼서 어려워요, 이게. 되십니까? 아시겠어요? 이 모의고사 문제예요, 이거. 고3들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이거. 되십니까? 또 없어요? 우리 어디 할 차례라고요? 여기요. 109페이지요. 자, 인간 활동과 기후변화입니다. 자, 지구의 온실효과입니다. 지구 복사평형입니다. 복사평형이란 말이 있네요. 복사평형이란 말이. 너희 중학교 때도 했거든, 이거 복사평형. 언제 했냐면 이런 거 했어. 중학교 때 과학시험지 할 때. 까만색 컵이 있어. 까만색으로 이렇게 컵을 해. 여기다가 온도계를 이렇게 하나 꼽아. 그 다음에 까만색 컵을 이렇게 똑같은 컵을 이렇게 해가지고 온도계를 하나 꼽아. 이렇게. 꼽아가지고 여기다 뭐 한다고? 전열선을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이게 A컵입니다. 이게 B컵이거든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를 측정했어.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를 측정해보면 자, Y축이 온도입니다. X축이 시간이거든요. 처음엔 둘이 온도가 같았어. 여기 있어. 근데 A의 온도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멈추고 B의 온도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 요쯤에 이렇게 멈춥니다. 얘가 B 거고 얘가 A 거야. 그죠? 온도가 왜 일정하게 유지돼? 처음에는 받는 에너지가 더 많지. 나가는 에너지보다. 나갈 땐 조금만 나간다 봐. 처음에는 받는 게 많아. 나가는 건 조금 나간다고. 근데 어느 정도 온도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나가는 양도 어떻게 된다고? 많아져. 복사평형에 도달한 거야. 복사평형에 도달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복사평형이라는 거, 평형이라는 건 뭐냐면 들어오는 거와 나가는 게 뭐한 거야? 같은 거야. 내가 100만 원 버는데 100만 원 써. 뭐야? 내 수입의 평형이 이루어진 거야. 수입과 지출에. 그죠? 복사평형이라는 건 받는 복사 에너지와가 내보내는 복사 에너지가 이게 뭐한 거야? 같은 겁니다. 그럼 지구 복사평형이 뭐야? 지구가 이렇게 있네. 지구는 어디로부터? 태양으로부터 복사 에너지를 이렇게 받아요. 그리고 나서 지구 복사 에너지를 이렇게 내보낸다고. 그죠? 그래가지고 지구가 복사평형에 도달한다고. 지구가 복사평형에 도달했다는 증거를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걸 우리가 복사평형이라고 해요. 지구 복사평형. 자, 그래서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하고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많이 돼. 복사 에너지 방출량. 복사 에너지 흡수량과 복사 에너지 방출량이 많은데 같은 거야.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 흡수한 복사 에너지만큼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지구는 복사 평형이 있어. 그 복사 평형이 있다는 걸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어?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이게 증거야. 복사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됐죠? 그죠?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오는데, 그죠? 빛을 분해해보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이 이렇게 있으면 프리즘을 통해서 막 분해해보면 이렇게 분해하죠. 빨주노초 파란바, 우리 눈에 볼 수 있습니다. 뭐? 가시광선. 그죠? 빨간색 바깥쪽을 적외선, 적외선 위쪽을 뭐라 불러? 전파 영역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자외선, 그 다음에 X선, 감마선 이렇게 있거든요. 감마선 못 들어와요. 그죠? X선, 자외선 못 들어옵니다. 자외선도 오존층에서 대부분 걸러요. 그죠? 주로 들어오는 건 뭐가 들어와? 가시광선, 적외선 형태로 들어오는데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로 올 때 적외선도 다 맡아요. 주로 뭘로 와? 가시광선의 형태로 들어와요. 그죠? 자외선은 오존층에서 대부분 다 걸려요. 한 98%가. 한 2% 정도 들어와요. 그 들어오는 2%가 뭐야? 여름 되면 살갗을 태우는 거야. 까맣게 타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들어오는 건 뭐라고? 가시광선의 형태야. 파장이 짧은 가시광선의 형태입니다. 반대로 가시광선 받아가지고 지구는 내보내줄 때 뭘로 나가? 파장이 좀 더 긴 적외선의 형태로 내보냅니다. 이게 문제야. 적외선이. 이 적외선은 지구가 내보낸데 갚아줄 때 적외선으로 내보내는데 문제는 지구 대기가 이 적외선을 좋아해요. 그죠? 지표면이 이렇게 있어. 지구 대기가 이렇게 있어. 그죠? 그래서 지면에서 여기서 와가지고 오자마자 30%를 반사시켜요. 대략. 와가지고 지면이 들어오면 대기가 한 20% 먹어요. 지면이 얼마 먹어? 70% 소리. 자, 지면이 한 50% 정도 먹거든요. 지면에서 대기 쪽으로 재복사시켜요. 그 대기가 흡수해요. 먹었던 거 다시 토해내요. 그럼 이 대기가 다시 만다고 또 지면에 줘요. 지가 가지고 있는 걸. 일부는 뭐하고 내보내고 이렇게. 알겠습니까? 지면에서 나가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요 놈 때문에 뭐 하는 거야? 지구가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 내보내는 중국 때문에. 요게 먹거든요. 그죠? 그럼 생각해봐. 지구에서 나가는 걸 요 대기가 많이 흡수하면 많이 흡수할수록 지구 쪽으로 재복사하는 양도 많아질까 안 맞을까? 당연히 많아지겠지. 그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온실 기체가 이걸 잘 흡수해요. 자, 그런 온실 기체 1학년 때도 외웠어요. 그죠? 시험 볼 때. 줄 거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산화이질소. 제일 중요한 게 이산화탄소, 메테인 같은 것들. 자, 온실 기체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태양의 에너지는 대부분 통과시키고 지구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흡수했다가 일부를 지표로 만다고 다시 내보내는 거야. 그죠? 야, 얘들아, 우리가 겨울에 패딩을 두껍게 여러 개 입으면 안에 얇은 패딩, 중간 패딩, 두꺼운 패딩 입고 있으면 덥지? 열이 나서 더워? 야, 열 난다. 열 나는 게 아니야. 내 몸에 있는 열을 만다고 공기를 데워, 패딩하고 내 옷 사이에. 데우는데 이 열이 나가 못 나가? 못 나가는 거야. 내 몸이 계속 데우는 거야. 그 데워진 공기가 내 몸을 다시 만다고 따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열이 나는 거야. 오케이?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자연적인 온실 효과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약 15도씨 정도로 유지됩니다.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게 적당한 온도가 됩니다. 그죠? 대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 대기가 없을 때 대표적으로 누구야? 달이야. 달은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고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거리나 태양에서 달까지 거리가 평균이 비슷해요. 그죠? 비슷해가지고 얼마가 들어와? 100이 바로 들어와요. 그래서 얼마 내보내? 100이 바로 내보내요. 그래서 햇빛이 비칠 때는 굉장히 뜨거워요. 그죠? 햇빛이 안 비치면 굉장히 차가워요. 그래서 평균 기온이 몇 도라고? 평균은 약 18도야. 그런데 지구는 이렇게 대기를 가지고 있어.
일부만 들어와요. 일부만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재복사해서 여기 돌다가 요 놈이 온도를 높이는 거야. 그래서 평균이 몇 도라고? 15도인 겁니다. 그래서 평균 온도가 높아 안 높아? 높아요. 이 평균 온도가 높은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온실효과 때문이라고. 평균이 높아요. 평균이. 아시겠습니까? 그죠? 네, 있습니다. 자, 그 보시면 온실기체의 특징, 온실효과를 일으키기 위한 기체로 자, 기체 분자가 적외선을 흡수하는데 모든 기체 분자가 적외선을 흡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소나 산소처럼 두어 개의 이루어진 분자는 적외선을 흡수하지 않고 온실기체를 일으키지 못하지만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과 같은 분자는 적외선을 흡수해서 온실기체가 됩니다. 그렇답니다. 기여도 있네. 온실기여도. 그죠? 선생님! 수증기 어마어마한데요? 야, 수증기 어마어마해도 수증기 없을 수 있어? 수증기 없으면 돼? 안 돼요, 그죠? 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얘는 태초부터 있었던 거야, 그냥. 안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누구야? 얘를 꼬투리 잡는 거야. 얘를. 이산화탄소는. 그죠? 이산화탄소 양이 많기 때문에, 많아지기 때문에. 메테인도 많아지죠. 얘는 꼬투리 잡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되긴 돼요. 어디에 있는 성층권에 있는 오존은 문제가 안 돼요. 어디에 있는 오존이 문제가 돼? 대륙권에 있는 오존이 문제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너 여름 되면 오존주의보 나지? 그런 생각 해봤니? 아니, 오존은 사람한테 이로운 거 아니야? 자외선을 차단해 주니까. 근데 왜 오존주의보가 생기지? 이런 생각 해봤니? 그렇지. 오존주의보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성층권의 오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름에 더워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표면 근처에 오존이 생겨요. 그걸 내가 들이마시면 어떻게 된다고? 안 좋다고, 건강에.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존주의보를 내린 거라고. 여름에 더울 때 돌아다니지도 않겠지만 돌아다니면 안 좋다고. 자, 그쵸? 오죠? 자, 태양으로부터 백이 옵니다. 오는데 온 거 중에서 얼마? 30은 반사. 넌 됐거든 하고 내보내. 그래서 자, 대기가 흡수하는 게 이만큼, 지면이 흡수하는 게 이만큼 흡수한답니다. 그죠? 근데 문제가 뭐야?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게 뭐야? 재복사. 이놈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70이 들어와서 결국 나갈 때 얼마 나가? 70이 나가죠. 그죠? 네. 결국 나가는 양은 70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옛날에 이거 20이고 50이었는데 숫자가 바뀌었네. 자, 지구의 반사율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30%만 반사합니다. 그죠? 반사율은 그래서 30%. 자, 복사 평형 단계 70 들어와서 70 나갑니다.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대에너지, 대기의 재복사, 요놈 98. 요놈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겁니다. 대기 중 온실기체의 농도가 증가하면 온실기체가 흡수하여 지구로 재복사하는 양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재복사 에너지가 증가해서 지구 표면이 만들고 온도가 올라가죠. 그죠? 어쨌든 대기 입장에서 보든 지면 입장에서 보든 누구 입장에서 보든 에너지 양은 항상 똑같아 안 똑같아? 현재는 같아. 그게 바로 뭐야? 복사 평형이야. 그죠? 일단 지면 입장에서 볼게. 칠판 봐. 얘들아. 지면 입장에서 볼게. 지면 입장에서 보면 지면으로 들어오는 거. 들어오는 거. 이거 지면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죠? 대기가 지면으로 더 보내는 거지. 둘이 다음 얼마? 145. 지면에서 나가는 거. 요거 다 더하면 되겠네. 그죠? 네. 요거 다 더하면 지면에서 나가는 게 되겠네. 지면 복사로. 여기까지 더해야 되죠. 쏘리. 이렇게 더해야 되죠. 그럼 24, 5 더하기 24 더하기 5 더하기 104 더하기 12 하면 이거 하면 얼마야? 29. 이거 다음 얼마야? 116이네. 다음 얼마? 145. 딱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네. 지면으로 들어오는 거하고 지면에서 나가는 거 똑같네. 대기 입장에서 볼까? 대기로 들어오는 거하고 대기로 나가는 거. 대기로 들어오는 거. 대기가 흡수하는 거 요거. 물의 증발로 들어오는 거 요거. 전도 대류로 들어오는 거 이거. 지면에 재복사로 들어오는 거 요거. 요거 4개. 그죠? 그러면 23 더하기 24 더하기 5 더하기 얼마 하면 돼? 104 하면 되겠네. 이거 다 하니까 얼마? 47에다가 5 더하면 얼마야? 53, 52입니까?
52 더하면 156이네. 156. 나가는 거. 그죠? 지면으로 내보내는 거. 이렇게 내보내는 거 하고 여기서 이렇게 내보내는 거 58. 둘 다 하면 얼마? 156. 딱 떨어지네. 그죠? 지구 전체로 들어오는 거 70. 지구 전체 나가는 거 70. 그래서 지구는 지표 입장에서 보든 대기 입장에서 보든 지구 전체 보든 뭐야?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어때? 같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 본다고? 복사평형이라고 한다고. 이해돼요? 아시겠어요? 네. 복사평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되셨습니까? 그죠? 자, 지구 온난화입니다. 온실효과가 강화되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온난화의 원인, 대기 중에 온실기체의 농도가 증가합니다. 그죠? 온실기체 농도의 증가죠. 자, 온실기체가 이산화탄소가 점점 많아지죠. 그죠? 산업혁명에 의해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의 온실기체가 증가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산화탄소. 요즘에 또 문제가 대두되고 중에 하나가 누가요? 메테인 기체. 선생님, 메테인 초식동물이 소화되는 과정, 풀을 많이 붓고 소화되는 과정에서 CH4죠. 그래서 메테인 가스가 나와요. 아, 선생님, 소 한 마리 그거 얼마 나온다고요? 한두 마리야? 그죠? 요즘 사람들이 고기 좋아해가지고.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유튜브 켜면, 아, 대한민국 한우 정말 맛있어 하면서 외국인들에다가 막 한우 미기잖아. 맛있어? 애들이, 정말 맛있어. 이렇게 하잖아. 그치? 당연히 공짜로 먹으니까 맛있다. 그치? 자, 대기 중에 온실기체의 농도가 증가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입니다. 그죠? 자, 숲의 파괴로 식생 감소, 가축 사용 증가 등으로 해서 대기 중에 온실기체의 농도가 증가했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호흡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고, 그죠? 소의 활동에 의해서 메테인, 풀 먹는 사이에서 메테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네. 온실기체의 양이 많아지고 있다더라. 그렇대더라. 라는 말씀이죠. 그죠? 자, 지구의 연평균 기온 변화와 온실기체의 농도 되는데 1900년대, 1880년대부터 1900년대 쭉 해서 와가지고 나 요즘에 태어났는데 아이고 50, 60, 70, 80, 90, 2000 나 요즘에 태어났는데 나는 그나마 좀 내는데 지금 커지죠. 그죠? 선생님 1도인데요. 커요. 1도가. 그죠? 기온이 1도가 올라가면 대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도 보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갑니다. 그죠? 그죠? 메테인도 나 간다. 잘 봐라. 올라가고 있죠. 네, 현재 이렇게 되고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즘 대두되고 있는 게 탄소 포집 장치 해가지고 메테인이나 이산화탄소를 땅속에 다시 넣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대기 중에 있는 온실기체의 양을 낮추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자,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야, 지구가 파괴되고 있어. 파괴되고 있으니까 야, 니네도 좀 빨리 아껴. 하는데 겨울에 보일러 안 틀고 주무실 수 있는 분? 없죠? 나는 겨울에 전기장판도 안 쓰고 보일러도 안 끄고 겨울에 찬물로 씻으면서 지구를 살릴 거야. 온실기체 줄이려고 할 수 있는 분? 없지. 그치? 아니 방에 틀고 자야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못 줄이는 거야. 밥해 먹지 마. 태양광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밥해 먹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가장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자동차를 타는데 야, 석유 연료 떼지 말고 전기 떼. 전기로 가면 어떻게 돼? 나는 아끼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거든. 제일 피부에 와닿잖아. 공장을 전기로만 돌리는 거는 피부에 안 하다가 우리가 잘하고 있나? 안 하다는데 자동차를 뭐 한다고? 딱 그렇게 쓰면 아껴진다는 느낌이 들잖아. 내 이산화탄소 배출을 안 한다는 느낌이 들거든. 그래서 전기자동차 만드는 거야. 전기자동차 쓰라고 하고.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지구의 연평균 기온의 변화, 대기 중 온실기체 농도와 한계. 최근 연평균 기온이 온실기체 농도가 모두 증가하면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에 지금 눈이 안 오는 겁니다. 한 20년 전에만 하더라도 창원에 눈이 1년에 한 번은 왔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선생님이 과외 처음 할 때만 하더라도 창원에 1년에 한두 번은 왔는데요. 요새는 아예 안 오죠.
얼마 전에 난리니까 야, 눈 온다 그러던데. 야, 눈 온다. 우리 딸이 보다 아빠 오늘 눈 온 거 봤어? 봤어 이 새끼야 나는. 그게 눈 온 거냐? 난린 거지. 자, 최고의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주요 원인은 화석연료 사용량의 증가입니다. 그죠? 방출된 온실기체가 이산화탄소입니다. 주로 이산화탄소. ppm, ppb가 있는데 이건 화학에서 나오는 건 다르기 때문에 농도 다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게요. 자, 온난화의 경향. 지구의 평균이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1960년대 이전보다 이후의 기온이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을 모두 고려했을 때 뭐 이렇게 증가합니다. 인위적인 요인만 고려하면 올라가 보인다 그죠?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관측 기온, 실제 관측 기온이 이렇게 된답니다. 관측 기온이 뭐 이렇게 되고. 그죠? 자, 태양 활동의 변화에 의한 요인만 고려하면 뭐 이렇게 되고, 화산 활동을 고려했을 때, 그죠? 인위적 에어로졸을 고려했을 때, 인위적 에어로졸만 고려하면 뭐 이렇게 된답니다. 그죠? 네.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현재는 이렇게 됩니다. 자, 자연적인 요인만 고려했을 땐 지구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인위적인 요인만 고려하면 중 온실 효과만 고려했을 때 관측 기온보다 더 크게 지구 기온이 상승해야 된다. 자, 에어로졸만 고려했을 때 지구의 기온은 에어로졸 뭐야? 에어로졸. 그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미세한 먼지 같은 것들이야. 걔들이 뭘 막아? 햇빛을 막아요. 기온이 낮아져야 되는데. 예.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을 모두 고려했을 때 기후 모형과 관측 기온이 대체로 잘 맞습니다. 그렇죠? 최근 지구 온난화, 자연적인 요인보다는 인위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답니다. 그렇죠? 인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최근 100년 동안의 지구의 평균 해수면 높이. 해수면이 미터네. 그죠? 평균적으로 여기 있었는데 낮았는데 한 10cm 정도 낮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있답니다. 100년 전에 비하면 여기를 비교해보면 많이 올라갔죠. 한 10몇 cm 올라갔죠. 그죠? 네. 앞으로 창원 땅 사지 마. 너희 죽을 때쯤이면 창원이 물에 잠길 수도 있어. 알겠니? 저기 지리산 근처에 가가지고 땅 사나. 혹시 아니? 어떻게 될지. 자, 봅시다. 지구온난화의 영향. 자, 지구가 온난해지니까 해수면이 당연히 상승하겠죠. 그죠? 기후대가 변할 겁니다. 우리나라 기후가 옛날에는 뭐야? 온대 기후였어요. 그죠? 근데 그런 말 들어봤지?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 기후로 점점 바뀐다는 말. 들어본 적 많죠? 그죠? TV 같은 데 데서. 기후대가 변화 전반적으로 식생대가 고위도로 이동합니다. 혹시 곡물 수확량이 감소하고 해양 생태계의 변화로 인해서 수산업에 피해가 생깁니다. 그죠? 바닷물도 점점 어때? 따뜻해지지. 그죠? 겨울에 동해안에서 자주 잡히는 게 뭐야? 대구. 명태령이 자주 잡혔는데 요즘에는 안 잡힌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먹는 대구탕 이런 것들은 되게 왜 저 러시아 쪽에서 사봐가지고 우리나라로 수입한 겁니다. 자, 강수량과 증발량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수량과 증발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기상재해가 증가하고 있고 열대성 질병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같은 열대성 질병. 우리가 코로나도 그렇게 생긴 겁니다. 원래는. 코로나도. 그죠? 예.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안 밝혀졌지만, 박쥐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걔네들이 뜨거워지니까 열대지방에 살고 있는 그런 동물들이 뭐 한다고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거야. 활용할 수 있는 거야. 그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건 없거든요. 말라리아 모기는 없거든요. 왜냐면 말라리아는 균에 의한 게 아니야.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니고 모기 안에 원생 동물이 들어가요. 열대지방에 이렇게 물이 있지. 고여있는 물이 있을 거야. 그럼 모기 마르니까 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가서 물을 먹어요. 가가지고 모기 한 마리가 이렇게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물을 날개 퍼덕거리면서 물을 먹어요. 요 안에 원생 동물이 있어. 동물들이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말라리아 원생 동물이 있습니다. 모기 안에 빨고 들어갈 때 빨대를 쏙 들어가요. 모기 안에 있어요. 근데 이 새끼가 기막히게 알아요. 아, 여기 모기 아니네라고 알아요. 나 인간한테 옮겨가야지 해가지고 모기한테는 피해를 안 줘요.
왜? 고마운 놈이거든. 그죠? 네가 어디 가가지고 사람 빨면 난 다 사람한테 속도 갈 거야. 중간 매개체거든. 모기는 아무런 피해를 안 줘요. 그러고 있다가 얘가 사람을 딱 물잖아. 그럼 그 뭐야? 그 빨대 속으로 해가지고 쑥 내려와요. 사람 몸에 들어가가지고 이 바이러스 뭐야? 이 원생 동물이 막 급격히 뭐야? 번식을 하는 거야. 사람을 어떻게? 작살을 내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바이러스가 아니야. 바이러스가 아니고 몸 안에 들어온 원생 동물을 죽여야 돼. 그죠? 그럼 죽였어. 그럼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하면 내 몸에 내성이 생기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럼 또 다른 놈이 와서 또 물었어. 그럼 또 걸려 안 걸려? 또 걸려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 인간을 가장 많은 죽인 동물이 저기 뭐 사자도 아니고 뱀도 아니고 다 아니고 모기라고 그러잖아. 그죠? 자, 열대성 질병이 고위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변하고 있죠. 그죠? 해수의 순환도 변화하고 있고. 그죠? 고위도의 수온이 높아져서 심층 순환이 해수 순환의 변화가 생긴다. 심층 순환이 점점 약해져. 심층 순환이 약해지면 당연히 표층 순환도 어떻게 돼? 변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기체, 용존 기체가 감소합니다. 얘들아, 기체가 물에 녹는 거는 따뜻한 물에 잘 녹아, 찬물에 잘 녹아. 찬물에 잘 녹지. 근데 바닷물이 따뜻해진대. 그럼 기체가 잘 녹아, 못 녹아? 못 녹는 거야. 그죠? 네. 자, 해양 상승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니까 그 이산화탄소가 뭐 한다고? 바닷물에 녹아. 녹아가지고 뭐가 돼? 탄산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탄산이 이온화이죠. H 플러스이고 HCO3 마이너스. 그러니까 수소 이온이 많아져 안 많아져? 많아지지. 해양 산성화 되는 거야. 그죠? 네.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답니다. 자, 완화 방안,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된답니다. 1학년 때 배웠죠? 신에너지가 있고 재생에너지가 있죠. 신에너지라는 건 뭐야? 이전에는 과학기술이 부족해가지고 잘 안 됐어. 할 수 없었는데 뭐 했어? 지금은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새로 개발된 에너지원이야. 재생에너지는 에너지원에 고갈이 없어. 쓰도 많은가? 계속 쓸 수 있어. 그죠? 네. 자, 신에너지, 석탄의 액화가스화. 석탄은 고체야, 액체야, 기체야? 고체지. 고체는 뭐가 안 좋아? 불이 잘 안 붙어. 잘 끌 수도 없어. 재가 남아. 아이고야, 별로 안 좋네. 근데 액체나 기체로 만들면 다 날아가잖아. 너 얼마 좋아? 그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수소 에너지. 연료전지. 연료전지라는 게 뭐냐면 이것도 일종의 배터리입니다. 수소를 넣어가지고 화학 반응시키는 겁니다.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그죠? 요즘에 재생에너지 많이 쓰려고 하죠. 그죠? 태양열,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폐기물, 수소력, 바이오매스, 지열, 뭐 해양에너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해가지고 뭐 옛날에 뭐 알리백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네.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화석연료 떼지 말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성 개선, 빛 에너지 전환 효율이 높은 발광 다이오드. 우리가 이거 다이오드. 옛날에는 형광등이었는데 이제 발광 다이오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죠? 자, 에너지 손실률을 줄이는 초전도 기술, 전기나 수소 에너지 효율적인 저장과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자, 일상생활,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하기, 분리수거하기, 재활용하기. 그죠? 뭐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안 하니까. 그죠? 지원아, 네. 자전거 타고 학교 가면 갈래 안 갈래? 그죠? 안 그래도 안 가는데. 그죠? 도현아, 너도 하고 학자. 야, 창원여고까지 자전거 타고 올라가면 선생님, 저 문성대 그 오르막을 어떻게 올라가요? 이렇게 하겠지. 그죠? 끌고 가는 것보다 타고 가는 그 기간보다 끌고 가는 시간이 더 많겠죠. 그죠? 그 문성대 그 오르막 그 문제야. 아니 나 같으면 그 터널 뚫겠던데. 그죠? 거기 터널 딱 뚫어 놓으면 딱 좋겠던데. 그 오르막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매연도 많이 나오고. 자, 대기 중에 온실기체를 제거하는 방법. 이산화 포집 장치. 이산화탄소 포집 장치가 있답니다. 자,
발전소나 제철소 등에서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해양이나 육지의 지층에 저장한답니다. 자, 해양 비옥화. 해양의 식물성 플랑크톤을 증가시켜서 광합성량을 늘려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량을 만다고 쪽쪽 빨아가지고 우리가 육지에서 식물을 키우려고 그러면 그만큼 뭐야? 에너지 들어. 식물을 키우는데. 근데 바다는 뭐야 하고? 지가 알아서 크지. 그죠? 바다에 있는 풀떼기들 알아서 지가 알아서 크겠죠. 그죠? 자, 대규모의 숲을 조성한다.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지구의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을 감소시키는 방법. 에어로졸 뿌리가. 그죠? 쉬 뿌려. 그럼 뭐가 생겨? 애들이 그늘을 만드는 거야. 자, 우주의 반사막.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죠? 네. 나중에 기술이 발달하면 하겠지만, 이게 될까? 이 정도야. 자, 그 다음에, 옥상 정원 활용, 가로수 조성, 빗물과 중수 활용. 그 다음에, 폭염시 야외 활동 자제, 범람 지역 정비, 외래지원 관리 이렇게 됐습니다. 국제적인 협력, 기후변화에 관련된 협력을 주선합니다.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1997년 교토 의정서를 채택합니다. 파리 기후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답니다. 네, 그렇답니다. 그죠? 자, 정부 간 협의체가 있고 유엔 기후협약, 교토 의정서 나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1997년에 했답니다. IMF 있었는데 1997년에 우리나라에. 자, 유엔 기후변화 협약 수정안 온실 기체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온실 기체 감축이 합니다. 자, 2015년 파리 기후 협약. 너 2009년생이지? 그죠? 너희 태고 나서 7살 때네. 너희 7살 때. 자, 2020년 만료되는 교토 의정서를 대신해서 체결한 새로운 기후변화 협약입니다. 모든 국가가 자국의 상황을 반영하는 온실 기체 감축을 목표로 설정. 온실 기체 감축 목표랍니다. 설정과 이행을 촉구하는 겁니다. 평균 기온을 상승폭을 산업 이전과 대비해서 2도씨 낮은 1.5도씨로 제한했답니다. 그렇답니다. 그죠? 자, 글래스고 기후 합의, 파리 기후 협약의 세부 이행 지침을 완성했고 화석연료 감축,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서 2030년에서 2018년 온실기체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온실기체 감축 목표를 했답니다. 네, 그랬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되셨죠? 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네. 네. 사주호 때문에 1시 10, 몇 분이더라? 너는 17분에 가도 될까? 네. 주중에 오와요. 보충하러. 네. 저는 1시까지 턱치과를 가야 되는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무슨 어딜 가야 된다고요? 빠졌대요. 빠졌다. 턱이 빠졌대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턱 빠졌었잖아요. 근데 또 빠져가지고 지금 매주 병원에 가고 있어요. 왜 빠지는데? 진짜 아파 죽을 것 같아요. 그게 왜 빠지는데 그게 하다가 나중에 상습 탈골돼요. 그런 것 같아. 지금 한 원래는 빠지고 자고 나면 또 끼워지거든요. 근데 안 끼워져요 턱이 이거는. 끼워서? 습관적 탈골돼요. 근데 습관 이거 맨날 빠져. 그럼 이제 우리 엄마는 그래서 팔 빠지면 아침에 턱 끼고. 근데 이거 내가 턱이 하면 안 돼 내가. 그래서 지금 가야 되겠어. 몇 시에? 1시에 진료시장 상남동에. 엄마랑 같이 가냐? 혼자 가냐? 엄마 놀러 갔어요. 저 머리. 니도 새끼 엄마 버리고 놀러 갔었잖아. 이렇게 조용해야 돼. 그럴까? 나 받을. 토요일. 언제 올까? 딱 와야 돼. 아니면. 이게 언제 돼요? 뭐가요? 이거 오는 거. 잠깐만요. 네. 언제 오실 건데요? 저는 다 돼요. 근데 집에서 유튜브로 가도 되지 않아? 집에서 그러면 인강 들으라니까. 다른 일만. 그래. 그럼 인강 들어. 서울에 일타 강사 들 거. 내 거 듣지 말고. 거기가 더 싸. 음. 거기
한 석 달 하는데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밖에 안 할걸. 그러면 이해 못하다. 야,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이 새끼야 그걸 듣겠냐? 이해를 못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두 번 듣고 세 번 듣면 되는데 그걸 신청해놓고 듣냐고. 나하고 100만 원 빵 할래? 그거 다 듣는지 안 듣는지. 나는 선생님. 100만 원 방 하면 잡혔지. 야, 저기 너희 그 복림고 1학기 때 생물 지구학 다 나가니? 아니요. 1학기 때 생물만 나가고 2학기 때는 지구학만 나가? 그럼 너희도 중앙고하고 똑같네? 뭐 역학과 에너지 이런 건 안 나가네? 세포와 뭐 이거 나오는 거. 그거는 의대가거나 그런 애들은 따로 반을 만들어준대요. 오, 나 들어가야겠다. 의대반이 아니고 그냥 그 아니 공대를 가려고 하면 주로 공대를 가고 싶으면 그 물리나 화학을 들으라고 하는 거야. 뭐 생명공학과 이런 거면 화학 생물이고 뭐 기계 건축 전기 전자 이런 것들은 물리 파트인데 물리 파트에서 너희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뭐 더 보냐면 나중에 세부 사항도 본다고. 그러니까 등급 폭이 간격이 옛날에는 촘촘했잖아. 간격이 넓어졌잖아. 옛날에 1등급이 4%였는데 1등급이 10%니까 이거 1등짜리하고 10등짜리를 같이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네가 도대체 무슨 수업을 들었니 해가지고 세부 수업을 같이 본다고. 고등학교 때 너희가 수업을 들은 게 물리 들었니, 생물 들었니, 화학 들었니, 지구학 들었니 해서 그 과목 중에서 뭐 들었는지 성취도를 본다고 같이 그거를. 그래서 과목 선택이 중요하다고. 너희는 선택 과목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럼 선생님 근데 별로 어디 갈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디 갈지 잘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문제라고. 우리가. 응? 공대 가고 싶은데. 아니 예전에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 안 하다가 갑자기 고3 때 공부 미쳐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수능 잘 봐서 대학 좋은 데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새는 그게 안 된다고. 예. 뭐 한 10년 지나면 수능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진다는 말도 있어요, 지금. 수능을 폐지한다고. 그럼 그냥 제 선생님들. 알았어. 저희 선생님. 내일 6시. 네. 월요일 6시. 그래서 우리 연습 할래요. 네. 너 계약 이제 일주일 남았지? 계약 일주일 남았지? 3월 다음 주 월요일 그 다음 주 월요일 안 나고 3월 2일부터지 않니? 3월 3일부터인가? 얼마 안 남았잖아. 이제 진짜 정말로 한 2달 훅 갔잖아. 그죠? 놀 땐 좋았죠. 우리 집에도 겨울잠 자는 곰새끼 하나 있는데. 자, 봅시다. 자, 지구의 열수지와 온실 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별자는 거 섹스하십시오. 자, 태양 복사 에너지는 주로 자외선이고가 아니고 가시광선이죠. 자, 대기실 온실 기체는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잘 흡수한다. 그지? 적외선의 형태를. 지구는 태양 에너지로부터 흡수한 복사 에너지의 양만큼 지구 복사 에너지로 방출한다. 에너지를 방출하죠. 지구에 대기가 없었다면 지표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은 대기가 있을 때보다 많다. 대기가 없다면 100이 다 들어오겠지. 그럼 100이 다 나가겠지. 그죠? 대기가 없다면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은
대기가 있을 때보다 많다. 대기가 있을 때보다 많아, 안 많아? 많죠. 그죠? 대기 중 온실기체의 양이 많아지면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양만 증가합니까? 아니죠, 그죠? 대기가 지표로 방출하는 재방출하는 요 재방출량 요것도 증가해야 안 해? 하죠, 그죠?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이십시오.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많이 녹으면 A가 빙하가 많이 녹으면 반사율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얘들아, 생각을 해봐.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땅이 원래 이렇게 있었어. 근데 이게 빙하로 이렇게 덮여 있었어. 그럼 햇빛이 오면 햇빛이 이렇게 태양빛이 이렇게 올 거 아니야. 태양빛이 이렇게 와가지고 지면에도 오고 뭐야? 빙하에도 올 거야. 그럼 지면이 반사를 잘할까? 빙하가 반사를 잘할까? 빙하가 반사를 잘하겠지. 그럼 빙하가 녹으면 지면이 드러나겠네. 그럼 반사량이 커지겠까? 작을까? 작아지겠지. 반사량이 줄은단 말은 흡수량이 많다는 얘기야. 많아지겠지. 그죠? 맞죠? 네. 자,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많이 녹으면 반사하는 양은 많다고? 증가, 감소? 감소하겠지. 그죠? 온난화가 진행될수록 비가 많다고? 지면에서 대기가 많다고? 지면으로 재복사하는 양이 많겠어? 많아지겠죠. 그죠? 네. C가 증가하려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면에서 내보내는 양이 많아지면 지문이 더 뜨거워져야겠지. 그래야 지면에서 많이 내보내니까 얘가. 지구의 평균 기온이 더 C가 증가하면 잠깐만. C가 증가하려면이 아니네. C가 증가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면에서 지구 복사에는 이거 뭐야? C가 증가하면 지면에서 대기로 내보내는 양이 많아지는 거지. 그죠? 그럼 대기 흡수량이 많아져, 안 많아져? 많아지겠지. 많아지니까 다시 지면에서 재복사하는 양도 많아져, 안 많아져? 많아지겠네. 그죠? 평균 기온이 올라가겠죠. 이해됩니까? 그죠? 다음. 자, 지구 온난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별장에서 X표시죠. 대기 중에 온실기체가 감소하여서 일어난다. 아니죠, 그죠? 최근에는 기온 상승이 둔화하는 추세다. 아니죠, 그죠?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면 지구 전체의 증발량과 강수량이 증가한다. 맞아, 안 맞아? 맞죠? 수증기가 많이 증발하겠죠. 그죠? 지구 온난화는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아닙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늘리면 지구 온난화가 약화된다. 그렇겠죠. 자, 지구 온난화로 일어나는 연쇄적인 변화의 일부를 나타내십니다. 평균 기온이 상승합니다. 해수의 온도가 증가하겠죠. 혹은 상승. 해수의 이산화탄소 용해도는 감소하겠죠. 바닷물이 뜨거우니까 잘 안 녹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뭡니까? 증가하겠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겠네. 잠깐만. 대기 중에 기온이 상승, 해수의 온도가 증가합니다. 해수의 이산화탄소 용해도가 뭡니까? 감소야, 증가야? 감소 또는 하강하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십시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이 감소하고 따뜻해지니까 감소. 수온이 올라가는 요인에 의해서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니까 해수면에 녹는 양은 증가하는 거고 수온이 올라가면 감소하겠죠. 온난화로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방안입니다. 옳은 것은 별자인 것을 X하십시오. 대규모 산림을 조성하면 좋겠죠. 그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여 온실기체의 배출을 줄이면 좋겠고 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을 줄인다. 해양 비옥화를 통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을 줄인다. 맞아, 안 맞아? 맞죠? 우주에 반사막을 설치하여 지구 온난화를 위한 기후변화이다. 반사막을 설치하여 지구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을 줄인다. 이건 아니죠, 그죠? 흡수하는 에너지 양을 줄이는 거죠. 오케이? 되셨죠? 다음, 넥스트. 자, 지구 공전 궤도의 변화의 모형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죠? 현재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죠?
자,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거 이렇게 그어 볼게요.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근일점이네. 여기가 원일점입니다. 그죠? 북반구는 근일점에 있을 때가 뭐라고? 겨울이죠. 그죠? 원일점에 있을 때가 여름일 겁니다. 그죠? 그죠? 얘가 요렇게 됐습니다. 20률이 커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작아졌죠? 이렇게 되면 20률이 작아진 겁니다. 20률이 작아지면 근일점은 더 뭐합니까? 멀어집니까? 가까워집니까? 20률이 작아지면 근일점은 멀어지죠. 그죠? 원일점은 가까워집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건 20률이 커지는 거죠. 20률이 커지니까 근일점은 더 가까워집니다. 원일점은 더 뭡니까? 멀어지는 거죠. 오케이? 그죠? 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AD 지점 중 남반구의 계절이 여름과 겨울에 해당하는 위치를 각각 보여주십시오. 했습니다. 그죠? AD 지점 중에서 A가 어디 있어? A, B, C, D. 자, 남반구의 계절이 여름과 겨울에 해당하는 위치. 여름, 남반구 여름. 어디가 여름입니까? 여기 여름이죠. 남반구, 아니, 남반구가, 어디가 여름이, A가 여름이죠. 남반구는. 그죠? A가 여름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요렇게 돼 있겠네. 요렇게 돼서 거꾸로 돼 있네. 여기가 여름이죠. D. 겨울은 남반구라고 했으니까. 남반구 겨울은 어디? B하고 C가 요렇게 되겠네. 되세요? 그죠? 네. 그렇게 될 겁니다. 20률의 변화 뭐 쭉 해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입니다. 자, 최근에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자료를 나타낸 것입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 편차입니다. 그죠? 기온 편차가 낮았는데 이렇게 됐었는데 만다고 기온 편차가 올라갔죠.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평균 기온이 뭐하고 있어? 올라가고 있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그죠? 한 300 정도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가 1950년대 지나가면서 이렇게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400까지 된답니다. ppm까지. 자, 그 다음에 메테인 농도, ppb네. 뭐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네. 800ppm에서 2000ppm까지 가까이 올라갔답니다. 지금 현재는. 이산화탄소. 온실기체죠. 얘 둘 다. 이산화탄소하고 메테인은 온실기체가 됩니다. 해수면, 평균 해수면도 점점 올라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화석연료, 자, 시멘트, 플레이팅, 원유나 천연가스의 연소. 이로 인해서 생기는 게 이산화탄소 양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산림 및 토지를 이용해가지고 생기는 것도 뭐 이렇게 된답니다. 그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져, 안 많아져? 많아지고 있죠, 그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되셨습니까? 넘어갑시다. 다 풀어보십시오. 2단원입니다. 자, 지구의 역사와 한반도 얌석. 가능하면 3월달까지 빨리 해가지고요. 가능하면 여기까지 선생님 생각에는 여기까지는 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시험 범위가 다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 학기에 다 나가는 거면 다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많이 나가면 한 요만큼 나갈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 나중에 어쨌든 내가 중간 3월달까지 여기를 또 떼놓으면 중간고사 범위가 이 정도 보고 기말고사 범위를 여기나 여기까지 봐도 나중에 좀 나가기가 좀 수월하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나갈게요. 자, 2번. 자, 지구의 역사와 한반도 얌석입니다. 자, 지층의 형성 순서.
상대 연령입니다. 야, 우리가 나이가 있어. 사람의 나이. 그치? 가끔 가다가 짓궂은 아저씨 들리겠잖아. 앉아가지고 누가 더 젊어 보여요? 물어보지. 그치? 둘 다 늙어 보인다 이 새끼야. 알겠죠? 자, A하고 B가 있습니다. A하고 B에서 두 사람의 나이를 맞추래. 누가 더 나이가 많은지, 누가 더 나이가 젊은지를 맞춰보래.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뭘로 판단을 해? 너희가 생각해봐. 누가 더 나이가 많아 보이지? 해가지고 나이 많은 아저씨가 두 분이 있어. 아빠하고 어떤 아저씨가 있어. 누가 더 나이가 많아 보이는지. 개인적인 사심을 가지지 말고 그 해보면 뭘 봐? 일단은 그래, 얼굴을 봐야 되지. 얼굴에 뭘 봐? 잘생긴 거 봐. 묻었네요. 김 묻었어요. 잘생김. 이런 거 봐. 뭘 봐야 돼? 피부 보겠지. 그죠? 피부 색깔, 톤. 보겠지. 그 다음에 머리칼도 보겠지. 그죠? 흰머리가 많나? 흰머리가 작나? 그죠? 그 다음에 벗겨진 부분이 많나 적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대머리가 있으신지 이런 것도 보겠지. 이런 것만 봐? 아니지. 옷 입은 스타일도 봐, 안 봐? 보겠지. 신발 같은 것도 보고 말하는 것도 한번 보고 그죠? 근데 주로 뭐 피부 색깔이나 머리칼, 얼굴 이런 거에 이런 거에 점수를 좀 많이 들고 그죠? 피부 스타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좀 작게 봐가지고 누가 많아 보여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맞죠? 마찬가지야. 지층이 있어. 요 두 개의 지층이 있단 말이야. 두 놈의 지층을 비교하고 싶어. 어느 지층이 더 나이가 많은 지층을 비교할 거란 말이야. 이게 뭐야? 상대 연령이야.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층도 나이를 비교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바로 뭐야? 여기 나와 있는 요 6가지입니다. 우리 책에 몇 개 나와 있어? 5가지 나와 있네. 자, 봅시다. 그래서 지층을 알아볼 때 상대 연령이 뭐야? 나이 비교하는 거야. 누가 많아 보이니? 요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이를 비교할 때 선후 관계를 따지는 거야. 그지? 요즘은 그것도 있잖아. 야, 몇 기야? 이렇게 몇 기야? 이렇게 물어보잖아. 해병대. 그죠? 얼굴 봐가지고 해병대 몇 기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죠? 야, 몇 기입니다.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래서 5가지가 나오는데 제목에 줄 거 다 외워야 돼. 통일 과정의 원리. 지사학의 법칙입니다. 통일 과정. 그러니까 저게 빠지니까 5개지. 자, 그 다음에 통일 과정의 법칙. 지사학의 법칙에서 수평 태적의 법칙이 있습니다. 줄 거. 수평 태적의 법칙. 지층 누중의 법칙. 동물군 천의의 법칙. 그 다음에 관입의 법칙. 그 다음에 부정합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6가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통일 과정의 원리도 같이 넣어가서 했는데 지사학의 법칙이라서 따로 분리했습니다. 자, 통일 과정의 원리라는 건 옛날에 지층에서 있었던 일은 현재도 일어나지. 지진시대, 중생대, 공룡이 살던 시대의 지층의 변화는 현재도 똑같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한다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일어나는 일은. 알겠습니까? 네. 자, 통일 과정의 원리를 기본 원리로 지사학의 법칙이나 지층 대비를 이용하여 지층이나 암석의 생성 순서나 지질학적 선후 관계를 밝히는 게 상대 연령인데 현재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지질 활동은 과거에도 동일한 과정으로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일어났어. 화산도 터지고 바람이나 물에 의해서 풍화도 일어나고 지층이 깎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옛날에도 일어나고 현재에도 일어났다고. 그럼 현재를 잘 살펴보면 옛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있다고요. 이해됩니까? 그죠? 네. 그게 바로 통일 과정의 원리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얘기인데 줄 거나 현재는 뭐라고? 과거를 아는 열쇠랍니다. 이게 통일 과정의 원리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지질학적 변동을 잘 보면 옛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죠? 자, 현재의 지질학적 변화를 연구하면
과거의 지구 역사를 해석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게 통일 과정의 원리야. 그래서 첫 번째, 수평태적의 법칙입니다. 얘들아, 땅이 이렇게 있어. 땅이 이렇게 와가지고 물이나 바람에 의해서 와가지고 물질들이 와가지고 흙이 와가지고 퇴적될 거야. 퇴적될 때 이렇게 퇴적됩니까? 아니죠. 퇴적될 때 어떻게 퇴적됩니까? 얘들이 있으면 지층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쌓이겠지. 평행하게. 지표면과 평행하게 이렇게 쌓이겠지. 맞죠? 근데 어떤 지층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들은 쌓일 때부터 이렇게 쌓인 거야, 비스듬히? 아니지. 쌓일 때는 어떻게 쌓였어? 똑바로 쌓였어. 근데 지금 뭐 했어? 옆으로 누워있어. 지각 변동 받은 거 안 받은 거야? 아, 받은 거야. 처음부터 요놈의 지층은 이렇게 있었는데 선생님 이렇게 쌓이고 나서 이렇게 쌓이고 나서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쌓인 거예요. 라는 게 아니라고. 모든 퇴적물이 쌓일 때는 뭐 한다고? 중력계 나라는 방향으로 차곡차곡 쌓인다고. 이불 개듯이.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라고? 수평태적의 법칙이야. 근데 어떤 지층이 보니까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아, 퇴적된 이후에 뭐 했다? 지각 변동을 받았다는 뜻이야. 그죠? 지층이 보니까 이렇게 휘어져 있어. 처음부터 이렇게 쌓인 거야? 아니지. 지각 변동 쌓일 때는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나중에 양쪽에서 미는 뭘 받았겠어? 힘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휘어진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되십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뭐야? 수평태적의 법칙입니다. 아시겠죠? 자, 봅시다. 퇴적물은 중력의 영향으로 수평으로 쌓이며 지층이 생성된다. 그죠? 퇴적물은 중력의 영향으로 수평으로 쌓이며 지층을 생성한다. 줄자 꺼. 현재 기울어져 있거나 휘어져 있으면 지층이 생성된 이전에 만들어진 거야? 이후에 만들어진 거야? 이후에 만들어진 거지. 그죠? 쌓이고 나서 지각 변동을 받은 거라고. 오케이? 그죠? 자, 그 다음에 지층 누중의 법칙입니다. 네. 자, 지층 누중의 법칙인데, 얘들아, 지층이 지각 변동을 받지 않았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지금 쌓여 있습니다. 위에 노란 거 있고요. 그 위에 빨간 거 있고요. 그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초록색 지층이 있고요. 그 위에 노란색 지층이 있고요. 그 위에 빨간색 지층이 있고요. 그 위에 핑크색 지층이 이렇게 있어. 지층이 뒤집어지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아래에 있는 게 먼저 쌓인 거야? 위에 있는 게 먼저 쌓인 거야? 아래에 있는 게 먼저 쌓여? 위에 있는 게 먼저 쌓여? 지층이 안 뒤집어졌으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야, 내가 프린트물을 쌓을 거야. 야, 프린트 여기 내. 하면 어떻게 돼? 애들이 와서 내겠지. 프린트를 이렇게. 그치? 애들이 프린트를 이렇게 낼 거란 말이야. 이렇게 내면 누가 제일 먼저 낸 거야? 맨 밑에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낸 거지.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맨 마지막 내는 거고. 낸 순서대로 쌓일 거라고. 어떤 놈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맞죠? 네. 그렇게 될 거다. 이런 말입니다. 되십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될 거다.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걸 뭐라 불러 우리가? 수평태적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지층이 기울어졌거나 휘어져 있으면 지층 누중의 법칙입니다. 아래에 있는 지층이면 뒤집어지지만 않으면 아래에 있는 지층이 위에 있는 지층보다 뭐 한다고? 더 먼저 퇴적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역전되지 않았다면,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다면 아래로 갈수록 만다고 먼저 생성된 지층입니다. 세 번째, 동물군 천의의 법칙입니다. 더 공룡이 나오는 지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삼엽충이, 고생대 삼엽충이 나오는 지층이 있어. 두 개의 화석이 나왔어. 어느 게 더 오래된 거야? 그래, 삼엽충. 그죠? 더 오래된 생물의 화석이 나오는 지층이 뭐 한다고? 더 오래된 지층이야. 이해됩니까? 그죠? 자, 퇴적 시기가 다른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의 종류랍니다. 연속된 지층이 왜? 더 복잡하고 진화된 화석이. 더 복잡하고 진화된 화석이 발견되는 지층이 뭐 한다고? 나중에 생성된 거야. 생물이 진화할 때 단순하게 진화합니까? 복잡하게 진화합니까?
복잡해지는 거야. 그치? 야, 니네 생각해봐. 포드가 자동차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자동차가 지금처럼 이런 많은 기능이 있었을까? 없었겠지. 그냥 가는 거하고 뭐 하는 거, 서는 것만 있었을 거야. 그 외부 장식 있고. 맞죠? 그죠? 자동차를 자꾸 타다 보니까, 자동차에 오디오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오디오 달았어. 그죠? 처음에는 카세트 테이프 넣다가 카세트 자꾸 씹히네? 아이고, 요즘에 뭐, CD도 넣고, 뭐, USB 꼽아가지고도 넣고. 그죠? 타다 보니까 겨울에 추워. 히터 들어왔지. 어우, 따뜻하네, 히터 넣으니까. 히터 넣으니까, 엉덩이도 따뜻했으면 좋겠어. 엉따 넣지. 그죠? 여름 되니까 좀 시원했으면 좋겠네. 에어컨 바람 붕 났으면 좋겠네. 그지? 엉셔도 놓고. 맞죠? 기능이 많아져, 안 많아져? 친구 기다리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여자친구 기다리고 앉아있는데, 차에 앉아있는데 불이 있으면 좋겠어. 불도 켜요. 기능이 점점 많아져, 안 많아져? 많아져요. 그래서 생물도, 더 복잡한 구조의 생물이나, 구조가 나타날수록 만들고 최근 거야. 그죠? 단순한 구조일수록 만들고 더 오래된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죠? 자, 그 다음에 관입의 법칙인데, 이거 지층의 역전인데, 자, 지층이 지각 변동을 받아서 심하게 변형된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지층과 위에 있는 지층의 순서가 뒤집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지층의 역전이라고 합니다. 자, 지층 누중의 법칙을 적용하려면 먼저 지층의 역전 여부를, 그렇죠? 지층의 역전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대표적인 게 이런 비슷한 게 뭐였냐면, 횡화석곡이라는 게 있어요. 횡화석곡이라는 게, 지층이 이렇게 있어. 쏘리. 네. 이렇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있어. 누가 제일 먼저야? 초록색이 제일 먼저지. 그죠? 초록색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고, 그 다음에 무슨 색이야? 흰색이지. 맞죠? 그죠? 근데 여기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잘 봐. 여기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있었는데 위에 바람 불에서 위에 있는 지층이 뭔가 침식작용을 받은가 받아가지고 쇽하고 없어졌어.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노란 것도 쇽하고 없어졌어. 그죠? 이렇게 돼버렸어. 나중에 지층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된 지층이 보여. 그럼 하다 보니까 맨 위에 무슨 색 있어? 초록색 있네. 그 밑에 무슨 색 있어? 노란색. 그 밑에 무슨 색 있어? 노란색 있네. 그 밑에 무슨 색 있어? 흰색이 이렇게 있지. 뒤집어져 있지. 이런 걸 뭐라 불러? 어떤 요 부분에서만 보면 뭐 한다고? 실제 연령하고 뭐 한다고? 반대로 돼 있지. 이런 걸 뭐라 불러? 횡화석곡이라고 불러요. 횡화석곡은 뒤집어진 건 아닌데 여기 지층의 일부가 뭐 한다고? 역전된 것처럼 보여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도 있다더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시겠습니까? 그죠? 원래 나이는 누가 제일 많아? 얘가 제일 많지? 얘가 1번이고, 그 다음에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이란 말이야. 근데 요 밑에 보면 얘가 1번이고,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인데, 나이 순으로 가면 얘가 밑에 있어야 되는데, 얘가 어디 있어? 위에 있어 버리지. 그죠? 지층이 밀려가지고 이렇게.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삼엽충이 나오는 화석이 암모나이트 화석보다 많다? 오래된 거네. 얘 고생되네. 너는 중생되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입의 법칙. 대빵 중요합니다. 관입이 뭐냐면, 칠판 봐요. 관입이 뭐냐면, 지층이 이렇게 쌓여 있었어. 근데 마그마가 이렇게 뚫고 들어오는 거야. 이게 관입이야. 자, 그러면 얘가 1번 지층, 얘가 2번 지층, 얘가 3번 지층이야. 이렇게 마그마가 이렇게 뚫고 들어왔어. 이렇게 뚫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생겼어.
이게 4번이야. 그럼 나이 순서상 따지면 뭐가 돼? 1번이 제일 먼저지. 그 다음에 2번이지. 그 다음에 3번. 지축 누중에 따라서 아래에 있는 지층이 더 먼저잖아. 그럼 맨 마지막에 몇 번이야? 4번이야. 그죠? 그럼 1번, 2번, 3번은 뭐야? 관입당한 지층이지. 그지? 4번은 뭐야? 관입 뭐? 한 지층이지. 그죠? 관입당한 지층이 뭐냐? 관입한 지층이 먼저야. 당한 지층이 먼저야. 관입한 지층보다. 이해됩니까? 그죠? 그러면 마그마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관입했어. 분출 아니야. 분출은 뚫고 나와야 되는데 분출은 뚫고 나오진 않겠어. 관입했어. 하면 요 마그마가 시간이 지날 때 식으면서 주변에 있는 지층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미쳐요. 이게 주변이 뭐야? 열을 받아가지고 변성작용이 돼요. 관입한 암석 화성암 옆에는 이런 삐끔찜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삐끔찜 표시가. 아, 그렇구나. 라고 알 수 있다고. 이해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봐야 돼요. 봐봐. 자, A, B, C 순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따져봅시다. 누가 제일 먼저입니까? 지층 누중에 따라서. 제일 먼저 A지. 그 다음 누구야? B가 먼저야? C가 먼저야? A가 제일 먼저고 얘가 마그마가 관입한 거야. 근데 위에 봐봐. C 지층에 변성된 부분이 있어 없어? 그치? 그러면 C가 없었으면 B가 들어왔을 때 저런 변성 부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겠지. 그죠? 그래서 A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 누구야? C지. 그 다음 누구야? B가 되는 거야. 관입이 맨 마지막이야. 이해되니? 그런데 여기 봐봐. 똑같은 모양이야. 생긴 모양. 근데 위에 관입 부분이 있어 없어? 변성 부분이 있어 없어? 아, 그럼 무슨 말이야? A가 먼저 생겼고 그 다음 누가 있어? B가 들어온 거야. 그리고 C가 된 거야. 지금 생긴 거야. 변성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층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지층이 있었어. 이렇게 지층이 생겼는데 어떤 한 놈이 마그마가 관입을 했어. 이렇게 마그마가 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변성 부분이 이렇게 보여. 얘가 A야. 얘가 B고 얘가 C인데 똑같은 그림을 하나 더 그려볼게.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야. 여기 순서 어떻게 돼? 왼쪽에. 누가 제일 먼저야? B가 먼저지. 왜? 지층 누중의 법칙. 아래에 있는 지층이 위에 있는 것부터 먼저 그라고. 그 다음에 그래 C. 그 다음에 A. 요 둘은 지층 누중의 법칙. 요 둘은 관입의 법칙. 여기 누가 제일 먼저야? B. 그 다음에 그래 A. 그 다음에 C. 여기 없잖아. 그죠? C가 먼저 있었다면 반드시 이런 흔적이 보였겠지. 근데 없잖아. 그러니까 A가 먼저라고.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네. 그걸 우리가 관입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입당한 놈이 먼저입니다. 관입한 놈보다. 그죠? 자, 마그마가 식으면 그 다음에 하나 더. 봐봐. 지층이 이렇게 있는데 마그마가 이렇게 들어오는 건 관입. 지층이 이렇게 있었는데 마그마가 됐어. 이렇게 뻥 뚫고 나갔어. 이건 분출. 알겠습니까? 이건 분출. 이건 관입. 오케이? 되셨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관입당한 암석은 줄 거. 관입당한 암석은 관입한 암석보다 먼저 생성된 겁니다. 자, 마그마가 주변 암석이나 지층의 틈으로 관입하며 굳으면 주변의 암석에 뚜렷한 경계를 이룹니다. 마그마가 관입한 열 때문에 마그마의 접촉 부분에는 변성작용을 받으며 그래서 이게 변성작용 보던 부분이야. 여기가. 자, 변성작용을 받은 암석은 뭐한다고? 그렇지. 줄 거. 변성작용을 받은 암석은 먼저 생성된 겁니다.
선생님, 기저여감이 뭐예요? 이거 나중에 그거 할 때 할 거예요. 저기, 요 밑에 할 거예요. 저기, 부정합 할 때 할 거거든요. 예, 할 때 할 거라서 됐습니다. 자, 여기는 변성작용을 받은 부분이 있네. 근데 여기는 없네. 아, 그래서 A가 제일 먼저, 그 다음 B, 그 다음 C가 되는 겁니다. 생성 순서가. 여기는 A, C, B, 여기는 뭐? A, B, C. 되니?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포획감이란 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포획감이란 말이 보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기존의 지층이 이렇게 있었는데 마그마가 이렇게 뚫고 들어왔어. 마그마가 뚫고 들어왔는데 요 안에 있던 암석의 일부 중에 뚫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주변에 변성작용을 받았겠지. 이렇게. 그죠? 받았는데 여기 밑도 끝도 없이 요런 놈이 하나 있어. 이런 놈이 있었게. 이런 놈이 새끼가 하나 있었어. 그죠? 요런 암석을 뭐라 불러? 포획암이라 불러. 포획암은 뭐냐면 원래 요 지층에 있던 거야. 근데 얘 녹는 점이 마그마보다 온도보다 뭐였어? 높았어요. 마그마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녹았어, 안 녹았어? 안 녹은 거야. 결국 형태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마그마가 녹아서 마그마가 쑥 들어왔어. 근데 안 녹은 거야. 마그마 식으면서 같이 식어가지고 그 안에서 뭐야? 굳어져 버린 거야. 이게 뭐야? 포획암이야. 그럼 포획암이 먼저야? 옆에 있는 마그마가 먼저야? 포획암이 먼저지. 이해됩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녹는 점이 높아가지고 마그마가 들어왔을 때 안 녹고 형태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이렇게 있는 요런 암석을 뭐라 불러? 포획암이라고 불러요. 그죠? 포획이 뭐야? 잡는 거지. 이리 와, 이 새끼 하고 딱 잡은 거잖아. 그죠? 도둑놈 잡듯이. 그죠? 네. 그걸 우리가 뭐라 본다? 포획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되니? 그죠? 네. 그죠? 포획암 있죠? 화성암 속에 들어있는 다른 종류의 암석을 말하면 주로 마그마 관입 시 주변의 기존 암석이 파괴되어서, 그쵸? 마그마 관입 시 주변의 기존 암석이 파괴되어서 포획됩니다. 되셨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부정합은 할 게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정합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양이 좀 많아서. 부정합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일단 별표 3개 해놔. 다음 시간에 부정합부터 한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문제 열심히 풀어오시고 질문 있으십니까? 없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